안녕하십니까? 우리 천보선 선생님이 발자하실 때 이제 그람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제 자료집의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람시의 혁명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람시 혁명 전략은 이제 그 러시아 혁명과 같은 이제 그 기동전과 그 유럽식의 어떤 그 진지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진지전에서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그 이데올로기 투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그 기동전의 사례에서 쿠바의 사회주의 교육혁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는 1962년에 이제 소련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신에 소련의 보증 아래 미국으로부터 불가침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이 카스트로를 암살하려 이러한 시도는 되지만은 경제제도 되지만 북과 달리는 이제 안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쿠바 혁명의 아이콘은 비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농, 그다음에 식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 그리고 지속 이런 가능한 농업이죠. 그다음에 교육혁명과 의료혁명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등 그 혁명의 주역들은 이러한 교육을 단순히 어떤 그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세대를 육성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바꾼다는 커다란 전체 사회혁명적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단순히 경제적 생산력 증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적인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거고, 이러한 거에서 문명 퇴치 운동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래서 쿠바는 혁명 이후에 국가 예산의 23%, 20% 내외, 그 다음에 GDP의 10% 내외를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준입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혁명사라든지 그 혁명가들의 삶, 호세 마르티, 체게바 이런 혁명가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세상을 익히도록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쿠바의 교육혁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교육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국가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수립, 그죠? 모든 학교의 공교육과 수립과 문명 퇴치 운동이 그 주요 내용이었고요. 1961년에 교육 국유화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사립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국립학교로 전환을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쿠바는 유치원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모든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도시뿐만 아니라 오지, 시골에서도 학교가 있으며 기숙사도 무료입니다. 식사 제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과서 공책 이러한 것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 시험을 거치면 모두 이제 무상으로 되고, 다만 국가의 지원을 받은 대신에 졸업한 이후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상교육은 무상의료, 즉 의료혁명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현재 의사 한 명당 인구는 120명 수준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동네마다 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방 중심으로 자신의 맡은 지역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사와 함께 의사는 바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 운영하는 데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은 뭐 그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지,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은 100%고 성인도 99.8%다. 거의 문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쿠바의 경제 수준이 여러 가지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런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명 퇴치 운동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제 가정주부, 농업 노동자였고요. 도시에서는 하녀나 매춘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 유치원부터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서 젊은 엄마들이 이제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성 비율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졸업생의 64%가 여성이고, 의대 졸업생의 70%가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의도적으로 농촌 지역에 함으로써 미래의 지도자들이 이 농촌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하고 이들이 도시로 진출했을 때 농촌과 도시를 결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농부, 일반 성인에 대해서도 일반 교육과 중등교육, 필요한 학부 교육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TV 교육, 그러니까 방송 대학이겠죠. 이런 것들 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이제 전문 대학, 그다음에 노인 대학 이런 것들이 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들에게 교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차 교육혁명은요, 국가 교육 시스템과 지역 공동체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집과 직장, 학교를 근거리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지역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혁명정부는 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을 대규모 학교가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에 소규모 학교를 운영해서 지역별로 소규모로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경찰서 등 이런 권력기관을 축소하고 그 건물을 학교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바로 이 초등학교가 작은 동네마다 있음으로써 이것이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고 여러 학년들이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 하기 때문에 농촌이나 도소벽지라도 우리처럼 학교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과 지역 시설을 비공식적인 학교 시설로 운영하고 가정교육 를 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이러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바 전체 노동자의 11%가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이 교사가 있는 거죠. 바로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수의 의사들과 이러한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가르치면서 주민들을 보살피면서 지역 공동체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요위원회 이런 데 이제 다 관여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교육혁명은 인성교육입니다. 포괄적인 인성교육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상호 협력 학습을 통해서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와의 경쟁, 그리고 집단 간의 경쟁과 협력을 한다는 거죠. 이 속에서도 충분히 그 학습적 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20%만 교사가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상호 협력 학습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쟁 교육을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죠. 스포츠, 야구가 유명하죠. 이러한 것들을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다양한 그 활동들을 보장을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연대성이라든지 그 혁명의 중요성, 그 다음에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중요시 여기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사실 우리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중학교를 인성교육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인문 과목 통합하고 자연 과목을 통합하고 대신 체육이나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실기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이제 도시나 농촌에서 노동에 참여하게끔 해서 사회주의 집단의식과 노동의 중요성을 하게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쿠바에서는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아주 많이 형성됩니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396개에서 4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데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특수학교를 진학하기 전에는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못지않게 핀란드, 캐나다와 함께 교육 선진국 교육 모델로 되고 있고요.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은 그 타격을 받았지만 교육 분야의 그 투자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지전의 사료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교육혁명을 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혁명이 불가능하죠.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정권의 어떤 혁명이라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진지전이라고 그랬죠. 실패를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또 혁명적인 정권의 정책이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학재단을 퇴출시켜야 된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립학교가 없죠. 사립학교, 사학재단이 부담하는 거는 전체 학교 예산의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사학재단의 재산을 유상으로 몰수해서 그들의 지분을 점차적으로 소각한다면 전면적인 사학을 폐지하고 국공유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국가 중앙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나 다양한 공익기관의 학교의 소유와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일률성을 좀 시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교육감 김선호 교육감 후보가 학교 재단이 법정 전입금을 미납할 경우에 그만큼 관선 이산을 파견하자는 그런 제약을 냈습니다. 바로 이런더라도 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이 사립학교의 폐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와 재단 이사회가 분리되어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 심의기관에 불과한데 이걸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관선 이사라든지 개방형 이사는 사업재단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의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나 재단 이사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 현재 교수노조, 비정규직 교수노조, 교사, 전교자, 그다음에 보조, 학교 임직원 이런 식으로 학교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는데 크게 봐서 그 교육 산업으로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전이라도 교육 정책의 변화라든가 교육 투자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이 시도돼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도시는 직장과 학교를 근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교사, 공무원 등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이 풀뿌리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뭐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교육 내용도 마르크스에 따르면 한 시대의 지배 사상은 그 시대의 지배계급의 사상이죠. 그래서 지배계급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쟁취하는 것, 국정교과서 논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교육 내용의 쟁취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자유경쟁을 학교에서부터 교육국 교과 내용부터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투쟁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노동자들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 노동자나 어느 한 노동조합 부문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학교 노동자, 학생, 교사 등의 이런 그 분들이 그 단결을 해서 이러한 사회 결정권, 교육 제도의 결정권을 쟁취하는 사회 권력 투쟁,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교육 혁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분산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비가 필요한데 결국은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변혁 정당이 될 수가 없다. 특정 노조나 학부모 단체가 이러한 종합적인 교육 혁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의 선진적인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이 먼저 연대 투쟁과 연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사회혁명 정당을 강화해서 교육에 관한 국가 권력 결정을 장악하는 정치 투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러한 도전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